서울 강남의 번화가 한낮의 햇살이 빌딩 숲을 비추는 찰레도 뜨거운 아스팔트 위로는 끊임없이 최고급 외제차들이 미끄러져 나갔다. 그 중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검은색 마이바흐 세단은 마치 거리를 지배하듯 위풍당당하게 나아가고 있었다. 운전석에는 20대 후반의 젊은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이진우. 국내 굴지의 JK그룹 이준호 회장의 외아들이자 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후계자였다. 진우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다. 어제 밤늦게까지 이어진 클럽 파티의 숙취는 아침부터 시작된 아버지의 잔소리와 오전 내내 늘어진 투자 회의로 인해 더욱 심해졌다. 그는 지금 막 계약을 망친 투자사와 언성을 높이다 뛰쳐나오는 길이었다.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고 잘 다려진 고급 수트 차림새는 어딘가 모르게 흐트러져 있었다. 그는 한 손으로 핸들을 쥔 채 다른 손으로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다. 김 비서, 대체 자료 준비를 어떻게 한 거야? 쓸데없는 숫자만 잔뜩 늘어놓고 이번 프로젝트는 무조건 성공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전화기 너머의 비서는 연신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진우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했다. 그의 시야에는 오직 앞길을 가로막는 모든 것들이 거슬릴 뿐이었다. 그때 신호등이 노란색으로 바뀌며 진우는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빗방울이 흩뿌린 지 얼마 되지 않아 도로는 축축했고 마이바흐의 타이어는 물웅덩이를 그대로 튀기며 지나갔다. 하필 그 순간 낡고해진 옷차림에 한 노인이 웅크리고 앉아있던 보도블록 모서리에서 물이 튀어 올랐다. 노인은 비에 젖은 듯 낡은 신문지로 간신히 몸을 가리고 있었는데 흙탕물이 그의 얼굴과 어깨를 그대로 덮쳤다. 노인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진우는 그 모습을 룸미러로 흘끗 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안함 대신 짜증이 서렸다. 젠장 재수없게. 그는 인상을 찌푸리며 조수석에 놓인 고급 생수병을 집어들었다. 시원한 물이 가득 담긴 생수병이었다. 그는 창문을 조금 내리고 노인을 향해 그 생수병의 물을 그대로 쏟아부었다. 차가운 물줄기가 노인의 얼굴과 어깨를 다시 한번 적셨다. 노인은 눈을 질끈 감았다 뜨더니 아무 말 없이 진우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나 슬픔 대신 무언가 읽을 수 없는 깊은 통찰이 담겨 있었다. 마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러나 동시에 지극히 차가운 시선이었다. 야, 이 노인네 거슬리게 길바닥에 앉아있지 말고 저리가 더러워 죽겠네. 진우는 창문을 통해 노인을 향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노인의 눈빛을 무시하며 마치 벌레를 쫓듯 손을 휘저었다. 노인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그저 진우를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입계는 알 수 없는 옅은 미소가 스쳤다 사라졌다. 진우는 그 미소를 알아채지 못했다. 혹은 알아챘어도 무시했을 것이다. 그는 노인이 그저 불쾌하고 지저분한 존재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자 진우는 엑셀을 밟아 노인을 뒤로 한 채 빠르게 사라졌다.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심한 노인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였다는 생각에 통쾌함마저 느꼈다. 오늘 아침부터 쌓였던 스트레스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 중요한 사업을 위해 바쁘게 움직이는 유능한 재벌 2세이고 길가의 노인은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뿐이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하지만 그가 떠난 자리에는 노인 김민준이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낡은 옷은 물에 젖어 축축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욱 선명해진 듯했다. 그는 자신의 품속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액정에는 JK그룹의 로고와 현재 진행 중인 투자 프로젝트의 상세 자료가 떠 있었다. 김민주는 화면을 잠시 응시하더니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 진우가 본 노인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다. 낮고 중후하며 듣는 이의 마음을 압도하는 카리스마가 담겨 있었다. 이오나야, 방금 이진우라는 친구를 만났네. 흥미로운 친구야. 그는 자기 발등을 찍을 줄 모르는군. 그래, 지금부터 JK그룹의 투자 유치 건에 대해 다시 검토해보게. 특별히 이진우가 담당하는 모든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매 시간 보고하고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김민주는 말을 마친 뒤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방금 전 진우를 향했던 미소와 같았지만 이번에는 그 안에 날카로운 칼날이 숨겨져 있는 듯했다. 그는 잠시 후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이사님. 예, 저 김민준입니다. 저희 회사가 JK그룹의 주식을 추가 매입할 준비를 하십시오. 특히 최근 부진한 성적을 보이는 계열사 위주로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있을 JK그룹의 신규 투자 설명회에 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십시오. 이번에는 이진우 본부장이 직접 발표를 한다더군요. 김민주는 전화를 끊고 다시 조용히 앉았다. 그의 눈은 멀리 사라진 마이바흐가 지나간 흔적을 따라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초라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그의 정체는 대한민국 경제계를 뒤흔들었던 전설적인 투자가이자 은퇴 후 홀연히 자취를 감췄던 숨겨진 거부 김민준이었다. 그는 수년 전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고 홀로 세상을 유랑하며 인간의 본성을 탐구하고 있었다. 우연히 JK그룹의 투자건을 접하게 되었고 이진우라는 젊은 재벌 2세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직접 진우를 시험하고 싶었던 것이다. 김민주는 사실 젊은 시절부터 재능이 비범했다. 그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역경을 딛고 자수성가한 인물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주식 투자 동아리에서 두각을 나타냈고 졸업 후에는 작은 벤처기업을 창업하여 불과 10여 년 만에 대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그의 통찰력과 결단력은 업계에서 전설로 통했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가로도 명성이 높았다. 하지만 성공의 정점에 섰을 때 그는 돌연 은퇴를 선언하고 세상에서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등지고 도를 닦으러 갔다는 소문부터 해외에서 비밀리에 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까지 온갖 추측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김민준이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에서 노숙자 행세를 하며 세상을 관찰하고 있을 줄은 상상조차 못했을 것이다. 그가 노숙자 행세를 하게 된 계기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기행이 아니었다. 성공의 정상에서 그는 문득 삶의 허무함을 느꼈다. 돈과 권력이 과연 인간을 얼마나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깊은 회의감에 빠졌다. 그는 위장된 삶을 통해 사람들의 본성과 사회의 이면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다. 특히 젊은 세대 그 중에서도 부유한 환경에서 자란 이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알고 싶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무지함,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잠재력을 발견하고 싶었다. JK그룹의 이진우는 그의 레이더에 포착된 여러 대상 중 하나였다. 이준호 회장과는 과거 사업적으로 얽힌 적이 있었고 이 회장의 외아들이 사업 수완은 뛰어나지만 인성이 부족하다는 평을 듣고 있었다. 김민주는 진우의 소문을 듣자마자 직접 그를 시험해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그리고 오늘 그 충동은 현실이 되었다. 김민주는 젖은 옷을 정리하며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기대감이 비쳤다. 그는 진우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보았다. 재능은 있지만 세상의 쓴맛을 아직 모르는 오만함. 김민주는 진우가 자신과 같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랐다. 아니 어쩌면 진우를 통해 자신의 젊은 시절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싶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이제 겨우 시작된 진우의 고난의 서막을 알리는 지휘자 역할을 할 참이었다. 진우는 자신이 방금 벌인 작은 행동이 자신의 인생을 뿌리부터 뒤흔들 거대한 태풍의 씨앗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그는 투자회의에 늦지 않기 위해 마이바흐의 속도를 더욱 높였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성공과 아버지의 인정, 그리고 자신의 명예만이 가득했다. 김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알 수 없는 미소는 그의 기억에서 이미 지워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굴러가기 시작했고 그 바퀴는 진우를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다. 서울의 빌딩숲 사이로 마이바흐의 꼬리등이 사라지자 김민준은 품속에서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 이진우라는 이름을 또렷하게 적었다. 그의 이름 옆에는 작은 별표가 그려져 있었다. 그것은 김민준이 특별히 관리해야 할 대상이라는 의미였다. 그의 인생은 이제부터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었다. JK그룹의 회장실에서는 이준호 회장이 미간을 찌푸린 채 앉아 있었다. 그는 아들 진우의 최근 행보에 대해 보고받고 있었다. 몇몇 중요한 투자건들이 예상치 못하게 난항을 겪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회장은 아들의 사업 수완은 믿었지만 그의 오만하고 성급한 성격을 늘 걱정하고 있었다. 이진우 그 녀석이 또 사고를 친 건가 김비서 이진우 본부장에게 당장 보고하라고 전해. 오늘 안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하고 내일 아침까지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해.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어. 이 회장의 목소리에는 아들에 대한 실망감이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진우가 언젠가는 크게 한번 넘어질 것이라고 직감했지만 그 시기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몰랐다. 그는 알지 못했다. 아들의 작은 오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거대한 그림자를 불러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가 바로 자신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김민준이라는 것을 던 때 서울의 밤은 낮보다 더 화려했다. 넌사인 불빛이 수많은 욕망을 품은 채 거리를 수놓았고 고급 레스토랑과 배선은 웃음소리와 와인잔 부딪히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이진우는 청담동의 한 최고급 라운지집에서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었다. 며칠 전 노숙자에게 물을 뿌린 사건은 그의 기억 속에서 이미 희미해진 작은 에피소드에 불과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세상의 중심에 서 있다고 믿는 듯했다. 진우야, 요즘 너희 JK그룹 분위기 안 좋다던데. 괜찮아? 회장님한테 깨지고 있다며. 오랜 친구인 박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훈은 다른 중견기업의 상속자로 진우와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함께 어울리던 몇 안 되는 진정한 친구였다. 진우는 피식 웃으며 와인잔을 기울였다. 뭐가 문제긴. 아버지께서 하도 신경질적이셔서 그렇지. 별거 아니야. 뭐 요즘 투자 유치건이 좀 꼬이긴 했는데 이 정도는 늘 있는 일이잖아. 곧 해결될 거야. 내가 누군데?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빛은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사실 그는 며칠 전부터 알 수 없는 불길함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의 불안감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 지난주부터 그가 담당하는 핵심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외 투자 유치 건이었다. 이미 구두 합의까지 마친 상태였던 유럽의 대형 펀드가 돌연 투자 철회를 통보해왔다. 이유는 불분명했다. 그들은 그저 내부 사정으로 인해 투자를 진행하기 어렵게 되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을 늘어놓을 뿐이었다. 진우는 이해할 수 없었다. 분명 모든 절차가 순조로웠고 심지어 펀드 대표는 진우의 사업 구상에 대해 극찬까지 했었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다시 연락해서 이유를 캐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세요. 진우는 비서실장에게 핏대 세워 소리쳤다. 그러나 비서실장은 난처한 표정만 지을 뿐이었다. 본부장님 이미 수십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습니다.
그쪽에서는 아예 연락을 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유럽뿐만이 아닙니다. 일본의 대형 투자 그룹에서도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이대로라면 저희가 추진하던 바이오 신사업 프로젝트 전체가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진우는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일본까지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기이한 상황이었다. 그는 사무실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응시했다. 수많은 불빛들 속에서 자신의 위치는 여전히 견고하다고 믿었지만 어딘가에서부터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는 섬뜩한 예감이 들었다. 이어진 며칠은 진우에게 지옥과 같았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를 옥죄는 듯했다. 그가 관여하는 모든 사업들이 순식간에 암초에 부딪혔다.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던 스타트업 인수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경쟁사에 빼앗겼고, 대규모 복합상업단지 건설 프로젝트는 인허가 문제로 발목이 잡혔다. 심지어 기존의 안정적인 사업 부문에서도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대외적인 계약들은 번번이 무산되었고, 내부적으로는 중요 기술 유출 의혹까지 불거졌다. JK그룹의 주가는 연일 폭락했고, 언론에서는 JK그룹의 위기설을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이준호 회장은 진우를 집무실로 불러들였다. 회장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이 회장의 얼굴은 잔뜩 굳어 있었고 그의 눈빛은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이진우, 대체 너는 뭘 하고 다니는 거냐? 온통 사고만 치고 다니는군. 네가 맡은 프로젝트마다 왜 이렇게 문제가 끊이지 않아? 이게 겨우 내 능력의 전부인가? 이 회장은 목소리를 낮춰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폭풍 전야의 먹구름처럼 진우를 짓눌렀다. 아버지, 저도 답답합니다. 분명 모든 것이 순조로웠는데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마치 누군가 뒤에서 저희를 방해하는 것 같습니다. 진우는 얼굴이 창백해진 차에 변명하듯 말했다. 이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방해, 누가 너를 방해한다는 거냐? 네가 그렇게 허술하게 사업을 진행하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네가 그동안 얼마나 오만하게 행동했는지 생각이나 해봤느냐? 세상에 내 밑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겠지. 그 오만함이 결국 너를 이 지경으로 만들고 있는 거다. 아버지의 질책은 진우의 심장을 후벼 팠다. 그는 아버지가 자신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어릴 적부터 그는 아버지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다. 최고급 명문대를 졸업하고 남들보다 빠르게 그룹의 핵심 요직을 맡으며 능력을 증명하려 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여전히 자신이 부족하고 한심한 존재로 비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아버지, 이번 일은 정말 이상합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닙니다. 너무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입니다. 누군가 JK그룹 전체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우는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의 직감은 이 모든 불운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외치고 있었다. 이 회장은 진우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내 무능력을 남 탓으로 돌리지 마라. 당장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너는 더 이상 JK그룹의 후계자가 아니다. 그 말은 진우에게 청천벽력과 같았다. 후계자 자리 박탈, 그가 평생을 바쳐 지켜오려 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했다. 진우는 고개를 떨군 채 회장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이 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제 고립된 섬처럼 혼자였다. 친구들은 하나둘씩 그를 피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그를 불신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다. 자신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꿈, 모든 것을 잃고 길바닥에 나앉는 꿈. 어느 날 진우는 회색빛으로 변해버린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직시했다. 회사에서는 그의 입지가 갈수록 좁아졌고
투자자들은 그를 불신했다. 그는 밤늦도록 사무실에 남아 자료를 뒤지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마치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 듯 어떤 실마리도 찾을 수 없었다. 그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강남의 밤거리를 헤매다 문득 자신이 물을 뿌렸던 노인을 떠올렸다. 그 노인의 알 수 없는 눈빛 그리고 옅은 미소. 그때는 그저 한심한 노인네의 표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그 미소는 마치 자신의 비극적인 미래를 예언하는 듯 섬뜩하게 느껴졌다. 설마 그 노인과 관계가 있는 건가? 그는 어처구니 없는 상상이라며 고개를 저었다. 일개 노숙자가 자신을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의 직감은 계속해서 그 노인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다음 날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노인을 만났던 장소로 향했다. 그 골목은 여전히 낡고 허름했다. 하지만 노인은 그곳에 없었다. 며칠을 더 그곳을 찾아 헤맸지만 노인의 그림자조차 찾을 수 없었다. 진우는 자신의 상상이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었다. 한편 김민주는 서울 외곽의 고즈넉한 한옥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JK그룹과 이진우의 실시간 보고서가 빼곡히 채워져 있었다. 보고서에는 JK그룹의 주가 폭락 그래프와 함께 이진우가 겪고 있는 사업적 난관들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이진우 역시 예상대로군. 그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군. 그의 옆에는 그의 오랜 비서이자 오른팔인 박상철 이사가 앉아 있었다. 박 이사는 김민준의 지시를 충실히 수행하며 JK그룹을 흔들고 있는 실질적인 인물이었다. 회장님 계획대로 JK그룹은 깊은 수렁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진우 본부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준호 회장도 압박을 느끼고 있는 듯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박 이사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슬슬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되었지. 이진우를 완전히 벼랑 끝으로 몰아붙여야 해. 그래야만 그는 진정한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 테니까. 세상은 그에게 너무나 관대했어. 그의 눈빛은 차갑게 빛났다. 그는 단순히 진우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우가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 싶었다. 그에게 진우는 재벌 2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표본이자 동시에 자신이 실패했던 과거의 한 조각을 투영하는 존재였다. 김민주는 과거 자신의 사업이 절정에 달했을 때 잠깐이나마 오만함에 빠져 주변 사람들을 등한시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 그는 큰 위기를 겪었고 겨우 그 위기를 극복하며 겸손의 가치를 깨달았다. 그는 진우에게도 그런 깨달음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 기회는 달콤한 것이 아니라 쓰디쓴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어야 했다. 박 이사 이제 JK그룹의 마지막 일격을 가할 때가 되었어.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그들의 생명줄을 끊어버리게. 그리고 우리가 구원자로 나타날 준비를 하게. 이진우가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해. 김민준의 지시가 떨어지자 박 이사는 고개를 숙이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그림자가 한옥의 고요한 마당에 길게 드리워졌다. JK그룹은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대형 투자 프로젝트들은 모두 좌초되었고 회사의 자금 흐름은 심각한 경색에 빠졌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회사의 분위기는 초상집처럼 가라앉았다. 이준호 회장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해결책을 찾으려 했지만 모든 문이 닫히는 듯했다. 마치 거대한 장벽이 JK그룹을 둘러싼 듯했다. 진우는 이제 자포자기 상태에 이르렀다.
그의 휴대폰에는 끊임없이 투자자들의 독촉 전화가 걸려왔고 언론은 매일같이 JK그룹의 파산설을 보도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방에서 잠들 수 없었다. 거실 소파에 몸을 웅크린 채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화려했던 삶은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이렇게 무기력한 존재였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돈과 지위가 사라지자 그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는 문득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다. 어린 시절의 진우는 지금처럼 오만하지 않았다. 호기심 많고 장난기 넘치는 아이였다. 하지만 아버지는 늘 그에게 강해져야 한다고 가르쳤다. 세상은 약한 자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고 했다. 그 가르침은 진우를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을 차갑고 다치게 만들었다. 그는 성공을 향해 오직 앞만 보고 달려왔고 그 과정에서 주변의 약자들을 돌아볼 여유를 잃어버렸다. 노인에게 물을 뿌린 행동은 바로 그 오만함과 무지의 결정체였다. 밤늦게 이준호 회장이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있는 진우를 발견했다. 진우야, 일어나라.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이 회장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단호함 대신 피로와 절망감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말 끝난 겁니까?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다. 이 회장은 한숨을 쉬었다.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만이 남았다. 내가 오랜 시간 접촉해왔던 비밀스러운 투자자가 있다. 그는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거물이다. 그의 도움이 있다면 JK그룹은 기사회생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진우는 고개를 들었다. 비밀 투자자요. 누굽니까? 그의 눈에 한 줄기 희망이 스쳤다. 그는 그림자 투자자로 불리는 인물이다. 세상에는 그의 이름조차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의 재력과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는 과거 내가 아주 어려운 시절에 도움을 주기도 했었던 인연이 있다. 하지만 그는 매우 까다로운 사람이다. 그는 오직 직접 만나야만 거래를 진행한다. 그리고 그는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네가 직접 그를 찾아가야 한다. 네가 직접 그를 설득해야 한다. 그것이 그의 조건이다. 이 회장은 진우의 어깨를 잡았다. 그의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다. 진우야, 이번만큼은 네가 나서야 한다. JK그룹의 운명이 네 손에 달렸다. 진우는 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자 JK그룹의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으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자초했음을 깨달았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했다. 그것이 그에게 주어진 숙명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그를 구원할 유일한 존재가 바로 그가 길바닥에서 멸시했던 노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노인이 그에게 어떤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지. 그의 발걸음은 절망의 끝에서 희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지만 그 희망의 끝에는 상상치도 못했던 운명의 장난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갑고 날카로웠다. JK그룹의 위기설은 이제 기정사실처럼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주식은 폭락했고 직원들은 동요했으며 회사 내부에서는 구조조정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이진우는 아버지 이준호 회장이 일러준 대로 그림자 투자자와의 만남을 준비했다. 그의 유일한 희망이었다. 희망이라고는 하지만 그에게는 마치 사형 집행장으로 끌려가는 듯한 불안감이 엄습했다. 그는 이제껏 경험해 본 적 없는 거대한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자신이 과연 그 거물을 설득할 수 있을까? 아니, 설득할 자격이나 있을까?
그는 자신의 오만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자책했다. 만남의 장소는 의외였다.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이나 웅장한 회장실을 예상했던 진우의 예상과는 달리 그가 도착한 곳은 강남 외곽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한 고풍스러운 한옥이었다. 고즈넉한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 잘 가꿔진 정원과 연못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대나무 숲을 지나 작은 사랑채 앞에 섰을 때 고요함 속에 묻어나는 묘한 긴장감이 진우를 감쌌다. 그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치기 시작했다. 그를 맞이한 것은 다름 아닌 박상철 이사였다. 박 이사는 예의 바르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의 눈빛은 진우를 꿰뚫어 보는 듯 차가웠다. 이진우 본부장님 오셨군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진우는 박 이사의 안내를 받아 사랑채 안으로 들어섰다. 방 안은 생각보다 검소했지만 곳곳에서 느껴지는 고풍스러운 분위기는 주인장의 깊은 연륜과 품격을 짐작게 했다. 방 한가운데 놓인 낮은 탁자 뒤로 누군가 앉아 있었다. 그의 등은 진우를 향하고 있었고 창밖의 달빛이 그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다. 진우는 긴장하며 숨을 골랐다. 그의 앞에 앉은 이가 JK그룹의 운명을 쥐고 있는 인물이었다. 오랜만이군, 이진우 본부장. 중후하고 위압적인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진우는 그 목소리에 흠칫 놀랐다. 낯설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진우는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탁자 뒤에 앉아있는 남자는 다름 아닌 며칠 전 그가 강남거리에서 물을 뿌렸던 바로 그 노인이었다. 김민준. 깔끔하게 다려진 고급 한복을 입고 그의 얼굴에는 깊은 연륜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그날의 차가움과 통찰력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다. 노숙자였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압도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대부호의 모습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진우는 뒷걸음질 쳤다.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파르르 떨렸다. 당신이 어떻게... 그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허공을 헤매었다. 그는 노인이 어떻게 이곳에 이런 모습으로 앉아있을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모든 불운과 악몽의 시작이 바로 이 노인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진우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그날의 미소와 같았지만 이제는 조롱과 동시에 연민이 섞인 복잡한 감정을 담고 있었다. 놀랐나, 이진우 본부장. 내가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 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온몸의 피가 식는 듯했다. 그는 지금껏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이 노인의 손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직감은 틀리지 않았다. 자네가 나에게 물을 뿌린 날 나는 한 가지 확신을 얻었네. JK그룹의 미래를 이끌어갈 자네는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재능은 있지만 인성이 결여되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자네에게 작은 교훈을 주기로 결심했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라는 것을. 김민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진우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와 같았다. 당신이 저와 JK그룹을 이렇게 만든 겁니까? 당신이...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자신이 한낱 노숙자라고 깔봤던 존재가 자신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산이었다니.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자네가 겪었던 모든 고난은 나의 계획이었다. 자네가 만났던 해외 투자자들의 철회 스타트업 인수건의 좌절, 인허가 문제. 모두 내가 뒤에서 움직인 결과물이지.
JK그룹의 주가 폭락도 마찬가지고 나는 자네가 진정으로 자신의 오만함을 깨닫고 겸손해지기를 바랐다. 그리고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기를 바랐어. 진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았다. 그의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었고 돈과 권력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김민주는 그에게 세상의 냉혹한 현실을 가르쳐 주었다. 힘없는 자에게도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하며 오만함은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끈다는 것을 김민주는 진우의 반응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여전히 연민과 동시에 냉정함이 공존했다. 그는 진우에게서 자신의 젊은 시절의 그림자를 보았다. 김민준 역시 젊은 시절에는 성공에 대한 욕망에 사로잡혀 무모하고 오만했던 시기가 있었다. 그때 그는 큰 실패를 겪고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 그때의 경험이 그를 지금의 김민준으로 만들었다. 그는 진우에게도 그와 같은 깨달음의 기회를 주고 싶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지라도 나는 자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진우 본부장. 나는 그저 자네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랄 뿐이다. JK그룹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기업이다. 그런 기업을 이끌어가려면 돈과 능력만으로는 부족해. 사람을 이해하고 세상을 겸손하게 바라보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자네에게는 아직 그릇이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단호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숙였다. 그의 자존심은 산산조각 났지만 동시에 그의 마음속에서는 알 수 없는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비로소 깨달음의 시작이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 그는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JK그룹은 지금 파산 직전입니다. 제가 무슨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진우는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좌절감의 눈물이기 이전에 비로소 자신을 직시한 자의 후회와 절박함이 섞인 눈물이었다. 김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자네를 무조건적으로 구해주지 않을 것이다. 자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나는 자네에게 한 가지 기회를 주겠다. 김민주는 탁자 위로 작은 서류 봉투를 밀어 넣었다. 이것은 JK그룹의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다. 하지만 이 희망을 잡을지 말지는 자네의 선택에 달렸다. 그리고 이 희망을 잡기 위해서는 자네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 안에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다. 종이에는 조건이라는 글자가 굵게 쓰여 있었다. 김민주는 진우의 얼굴을 똑바로 응시했다. 자네는 이제부터 모든 것을 잃은 자의 삶을 살아봐야 할 것이다. 돈, 명예, 그리고 재벌 2세라는 타이틀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의 가장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자네가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 진우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들이켰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니. 그것은 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이었다. 그는 평생을 화려함 속에서 살아왔고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자존심을 지키고 모든 것을 잃을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인가? 그의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결의가 싹트기 시작했다. 김민주는 진우의 눈에서 그 결의를 읽었다. 그는 옅은 미소를 지었다. 나는 자네가 어떤 선택을 할지 기대된다.
자네가 진정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아니면 다시 오만함에 빠져 모든 것을 잃을지. 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 속에서도 미묘한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진우는 밤늦도록 그 한옥에 남아 김민준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민준은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 사업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세상을 떠돌며 깨달았던 삶의 지혜들을 들려주었다. 그는 진우에게 돈과 권력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가치는 사람을 이해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것을 반복해서 강조했다. 진우는 처음에는 김민준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말들이 자신의 심장 깊숙이 박히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살았는지 깨달았다. 새벽녘 진우는 한옥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에는 이전에 없던 강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그는 김민준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길이자 JK그룹을 구할 마지막 기회였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세상의 가장 밑바닥으로 내려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가치를 찾아 나서는 긴 여정을 시작할 참이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는 그가 상상했던 것 이상의 거대한 변화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중심부 JK그룹의 거대한 빌딩들이 웅장하게 솟아있는 반대편에 위치한 달동네. 그곳은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낡고 허름한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곳이었다. 빛바랜 벽돌집들과 좁고 가파른 골목길 빨랫줄에 걸린 알록달록한 옷가지들이 이진우의 눈에 들어왔다. 김민준과의 만남 후 진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곳 서울 변두리의 한 고시원으로 거처를 옮겼다. 재벌 2세의 화려한 삶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그는 이제 하루하루를 버텨야 하는 보통 사람 아니 그보다 더 밑바닥의 삶을 시작해야 했다. 처음 며칠은 그에게 지옥과 다름없었다. 고시원의 좁디 좁은 방은 그가 살던 대저택의 작은 화장실만도 못했다.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옆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코 고는 소리는 밤새도록 그를 괴롭혔다. 따뜻한 물이 나오지 않는 샤워실 비좁은 공용 화장실, 그리고 끼니를 때우기 위해 찾아간 백반집의 소박한 반찬들. 모든 것이 그에게는 충격이자 고통이었다. 그는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불편함과 궁핍함에 몸서리쳤다. 이게 내가 살아야 할 곳이란 말인가? 진우는 잠 못 이루는 밤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휴대폰에는 재벌 친구들의 호화로운 파티 사진들이 떠 있었다. 그들의 웃는 얼굴을 보자니 그는 자신의 초라한 현실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졌다. 그는 몇 번이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다시 아버지에게 돌아가 무릎을 꿇고 애원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김민준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마지막 경고가 그의 발목을 잡았다. 자네가 과연 그럴 용기가 있을까? 그 말은 그에게 지워지지 않는 낙인처럼 박혀 있었다. 진우는 김민준이 그에게 제시한 새로운 삶의 첫걸음으로 막노동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그는 평생 책상에 앉아 고급 서류를 검토하고 지시를 내리는 일만 해왔다. 육체노동이라니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새벽 일찍 인력시장을 찾아갔지만 어리바리한 그의 모습에 어느 누구도 그를 반기지 않았다. 며칠을 헤맨 끝에 겨우 자벽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 처음 삽을 들었을 때 진우는 자신의 팔이 후들거리는 것을 느꼈다. 굳은 살 하나 박히지 않은 그의 손은 금세 물집이 잡히고 피가 터져 나왔다. 햇볕은 따가웠고 먼지는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그는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으며 묵묵히 삽질을 계속했다. 옆에서 일하는 노인들은 그의 서툰 모습에 혀를 찼지만
아무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다. 그는 이곳에서 재벌 2세도 JK그룹의 후계자도 아니었다. 그저 일당을 받아야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초라한 막노동꾼일 뿐이었다. 점심시간 진우는 다른 인부들과 함께 낡은 식당에 앉아 김치찌개를 먹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뚝배기 속 김치찌개는 그에게 마치 산의 진미와도 같았다. 땀 흘려 일한 뒤 먹는 밥 한 그릇의 소중함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그는 옆자리에 앉은 노인에게 묵묵히 반찬을 건넸다. 노인은 말없이 그 반찬을 받아들었다. 짧은 눈빛 교환이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묘한 동질감이 싹트고 있었다. 진우는 막노동 외에도 다양한 허드렛 일을 경험했다. 새벽에는 신문 배달을 했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했다.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좁은 골목길을 헤집고 다니며 신문을 배달하던 날, 그는 길가의 쓰레기, 더미 옆에서 잠들어 있는 노숙자들을 보았다. 그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며 겨우 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그때 진우의 머릿속에는 자신이 김민준에게 물을 뿌렸던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지 비로소 깨달았다. 죄책감이 그의 심장을 옥죄어왔다. 대리운전을 하며 만난 사람들은 각양각색이었다. 어떤 이들은 그를 무시하고 막말을 퍼부었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힘들고 고된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세상에는 자신과 같은 재벌들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들 모두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었다. 진우는 처음으로 타인의 삶에 공감하기 시작했다. 그의 마음은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그는 고시원에서 만난 사람들과도 교류하며 세상의 다른 면을 보았다. 옆방에 사는 김씨 아저씨는 한때 잘 나가는 건축가였지만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고 이곳으로 흘러 들어왔다. 그는 진우에게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고 위로해 주었다. 또 다른 방에 사는 어린 청년은 시골에서 올라와 대기업 취업을 꿈꾸며 밤낮 없이 공부하고 있었다. 그는 진우에게 꿈을 향해 나아가는 젊음의 열정을 보여주었다. 진우는 그들에게서 삶의 다른 의미를 배우기 시작했다. 돈과 지위가 사라지자 그는 비로소 인간적인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았다. 어느 날 밤 진우는 고시원 옥상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멀리 보이는 JK그룹 빌딩의 불빛은 여전히 밝았지만 더 이상 그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그 불빛 너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좁은 시야를 가지고 살아왔는지 깨달았다. 그의 눈에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달동네의 낡은 건물들 사이로 피어나는 따뜻한 온기, 힘들게 살아가는 이웃들의 끈끈한 정,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의 강인함. 그는 김민준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비록 그 과정이 고통스러웠지만 김민준은 그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겸손해지는 법을 배웠다. 타인을 존중하고 공감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돈과 지위가 아닌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가치를 찾는 법을 배웠다. 그는 낡은 수첩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김민준이 그에게 건넨 조건이라는 단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다. 종이의 내용은 간단했다.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라. 진우는 그 글귀를 읽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이제 더 이상 JK그룹의 후계자로서의 삶에 집착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부터 변화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며칠 후 진우는 김민준에게 연락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는 달리 차분하고 단호했다.
회장님, 제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김민주는 전화기 너머에서 옅은 미소를 지었다. 오만함의 그림자를 벗어던지고 비로소 자신을 직시하는군. 그래, 이제 자네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기억하게, 고난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과 함께 알 수 없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진우가 자신의 기대를 뛰어넘는 성장을 보여주기를 바라는 듯했다. 진우는 전화를 끊고 옥상에서 내려왔다.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어리석은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세상의 밑바닥에서 삶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은 새로운 사람이었다. 그는 내일부터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알 수 없는 강인함과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김민준이라는 그림자 같은 존재가 던져준 고통스러운 선물 덕분이었다. 그는 이제 이 고통을 발판 삼아 진정한 자신을 찾아 나설 차례였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빛나고 있었다. 서울의 여름은 맹렬한 햇살을 뿜어냈지만 이진우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단해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나약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땀과 흙먼지로 뒤덮인 막노동 현장에서, 배달 오토바이 위에서, 그리고 고시원의 좁은 방 안에서 그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성을 배우고 있었다. 김민준 회장과의 통화는 그에게 새로운 동기를 부여했고, 그는 이제 단순한 생존을 넘어 자신의 변화를 증명하고 싶다는 열망에 사로잡혔다. 진우는 막노동 현장에서 여전히 가장 어설픈 축에 속했지만 그의 태도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불평 대신 묵묵히 삽질을 했고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이를 악물고 버텼다. 동료 인부들이 그의 달라진 모습에 놀라움을 표할 정도였다. 젊은 친구 전에는 저렇게 뺀질거리더니 사람이 바뀌었네. 그들의 칭찬 아닌 칭찬은 진우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비로소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어느 날 진우는 건설 현장에서 폐기물을 정리하던 중 우연히 낡은 문서 하나를 발견했다. 흙먼지로 뒤덮여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자세히 보니 JK그룹의 오래된 로고가 박혀 있었다. 호기심에 문서를 펼치자 그의 눈은 휘둥그레졌다. 그것은 JK그룹이 과거에 추진했던 한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기록이었다. 그런데 문서 곳곳에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다. 특정 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석연치 않았고 거액의 자금이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다. 진우는 그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는 재벌계에서 나고 자라면서 그룹의 모든 사업 흐름을 꿰뚫고 있다고 자부했지만 이 문서는 그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문서 하단에 적힌 작은 글씨였다. 김민준.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발견하자마자 심장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꼈다. 김민준 회장이 왜 이 문서에 언급되어 있는 걸까? 그리고 이 오래된 프로젝트가 지금의 JK그룹 위기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 그날 밤 진우는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낡은 문서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재벌 2세 시절 배웠던 모든 지식을 총동원했다. 숫자를 대조하고 날짜를 확인하며 숨겨진 의미를 파헤쳤다. 밤늦도록 이어진 조사 끝에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이 문서는 15년 전 JK그룹이 대규모 신도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당시의 비리를 담고 있었다. 당시 이준호 회장은 사업 확장을 위해 무리하게 투자를 유치했고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자금 세탁과 토지 편법 증여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불법 행위의 중심에는 당시 JK그룹의 외부 협력사 중 하나였던
김민준 회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었다. 문서에는 김민준 회장이 이 비리에 연루되어 막대한 자금을 빼돌렸다는 뉘앙스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진우는 손을 떨었다. 자신의 아버지가 존경했던 JK그룹이 이런 추악한 비리에 연루되어 있었다니. 더 큰 충격은 김민준 회장의 이름이었다. 그가 왜 여기에 진우는 김민준이 자신을 단련시키기 위해 JK그룹을 흔들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 문서는 김민준이 단순한 스승이 아니라 JK그룹의 어두운 과거와 깊이 얽혀있는 인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혼란과 배신감이 교차했다. 그는 다음 날 곧바로 김민준에게 연락을 취했다. 김민준 회장은 뜻밖에도 그의 전화를 기다렸다는 듯 받았다. 이진우 본부장, 이제야 진정한 질문을 시작하는군. 그래, 무엇이 궁금한가?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회장님, 15년 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 관련 문서에서 회장님의 이름을 봤습니다. 그 비리에 회장님도 연루되셨던 겁니까? JK그룹의 몰락이 혹시 그 과거와 관련이 있는 겁니까? 김민준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이내 낮고 나지막한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그래, 그 프로젝트는 나의 가장 큰 실패이자 후회였다. 나는 당시 이준호 회장의 사업 수완에 매료되어 그와 손을 잡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탐욕과 권모술수를 미처 헤아리지 못했다. 그는 나를 이용했고 나는 그 비리에 나도 모르게 깊이 연루되었다. 내가 세상에서 사라진 이유 중 하나도 바로 그 사건 때문이었다. 진우는 충격을 금치 못했다. 아버지의 또 다른 얼굴, 그리고 김민준 회장의 과거,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럼 회장님께서 JK그룹을 지금 이렇게 만드신 건 단순한 저의 교만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아버지께 벌을 주기 위함이었습니까? 진우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김민준은 다시 한번 침묵했다. 그럴 수도 있지.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정화였다. 나는 JK그룹이 썩어버린 뿌리 위에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내가 사라진 후에도 그 비리는 수면 아래에서 계속해서 그룹을 갉아먹고 있었지. 나는 JK그룹이 진정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든 어둠을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자네가 해내기를 바랐다, 이진우. 그의 말은 진우에게 또 다른 충격이었다. 김민준은 그저 자신을 단련시키는 스승이 아니었다. 그는 JK그룹의 숨겨진 과거를 꿰뚫고 있었고 그 과거를 정화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진우가 있었다. 진우는 자신이 단순한 시험 대상이 아니라 거대한 진실을 파헤치고 그룹을 구원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되었음을 깨달았다.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밝힐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저를 믿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그 과거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JK그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진우는 혼란스러웠다. 김민준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자네의 몫이다. 자네는 이제 더 이상 어리석은 재벌 2세가 아니다. 세상의 밑바닥에서 많은 것을 배웠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 나는 자네에게 단서를 주었고 길을 열어주었다. 이제 남은 것은 자네의 용기와 지혜다. 자네가 진정으로 변했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자네를 시험하기 위해 JK그룹의 모든 약점을 파고들었다. 그 과정에서 발견한 또 다른 사실이 있다. 15년 전 그 비리에는 자네의 아버지 외에 또 다른 공모자가 있었다. 그 인물은 여전히 JK그룹 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비리를 은폐하고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있다. 자네가 진정으로 JK그룹을 구원하고 싶다면 그 그림자 같은 존재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김민준의 말은 진우에게
거대한 숙제를 안겨주었다. 아버지의 비리, 그리고 또 다른 공모자. 그는 이제 단순히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을 넘어 가족의 어두운 과거와 맞서 싸워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그의 어깨는 무거워졌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미 많은 것을 잃어보았고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다. 오히려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손으로 JK그룹을 정화하고 싶다는 강한 열망에 사로잡혔다. 진우는 김민준과의 통화를 마친 후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추가 조사를 벌였다. 그는 막노동 현장에서 얻은 소박한 일당으로 낡은 노트북을 하나 구했고 고시원 방에 틀어박혀 과거의 뉴스 기사와 공시 자료들을 뒤졌다. 그는 과거의 사건들을 현재의 JK그룹 위기와 연결시키며 김민준이 던져준 단서들을 퍼즐 조각처럼 맞춰 나갔다. 그의 날카로운 분석력은 재벌 2세 시절에도 빛났던 재능이었다. 이제 그 재능은 오만함이 아닌 진실을 향한 열정으로 불타올랐다. 그 과정에서 그는 김민준이 말했던 또 다른 공모자의 윤곽을 어렴풋이 파악하게 되었다. 그는 다름 아닌 JK그룹의 부회장이자 아버지의 최측근인 박찬영이었다. 박 부회장은 오랫동안 JK그룹의 2인자 자리를 지키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러 왔다. 진우는 박 부회장의 이름이 15년 전 프로젝트 문서에 은밀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고 최근 JK그룹의 위기 상황에서 박 부회장이 수상할 정도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정황도 포착했다. 그는 박 부회장이 그룹의 위기를 이용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심지어 이준호 회장을 몰아내려 한다는 의심까지 품게 되었다. 진우는 이제 자신이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거대한 진실을 파헤쳐야 할 탐정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리 날카롭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갇혀있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고 JK그룹을 진정한 의미에서 구원해야 할 책임을 느꼈다. 그에게는 김민준 회장의 조언이 큰 힘이 되었다. 진정한 가치를 찾아내라. 이제 그 가치는 자신의 변화뿐 아니라 JK그룹의 정화와 진실 규명까지 포괄하는 것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고시원 창문 밖으로는 서울의 불빛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진우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손가락으로 박찬영 부회장의 이름을 쓸어내렸다. 그의 얼굴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떠올랐다. 이제 그는 숨겨진 진실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신의 손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 과정이 얼마나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할지.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옆에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김민준이라는 그림자 같은 조력자가 서 있었다. 서울의 새벽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JK그룹의 위기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는 듯 보였다. 주가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고 대규모 투자자들은 등을 돌렸으며 언론은 매일같이 파산설을 보도했다. 그러나 이진우의 마음속에는 절망 대신 굳은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김민준 회장이 던져준 단서와 자신의 조사로 알아낸 모든 진실을 바탕으로 역전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JK그룹을 구하는 것을 넘어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진정한 투명성과 윤리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의 첫 번째 목표는 박찬영 부회장이었다. 박 부회장은 지난 15년 전 비리에 깊이 연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최근 JK그룹의 위기를 이용해 이준호 회장을 몰아내고 그룹을 장악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진우는 박 부회장의 행동과 관련된 증거들을 수집하는 데 집중했다. 그는 고시원의 좁은 방에서 밤샘 조사를 계속했다. 낡은 노트북의 화면은 그의 열정으로 뜨거웠다. 진우는 과거의 경험을 최대한 활용했다. 그는 재벌 2세 시절 수많은 비즈니스 계약과 법률 문서를 검토하며 익혔던 날카로운 분석력을 발휘했다. 그는 박 부회장에 관련된 모든 공시 자료와 미공개 사업 보고서를 샅샅이 뒤졌다. 그 과정에서 그는 박 부회장이
그룹의 위기를 명분으로 특정 계열사의 지분을 헐값에 매입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투자처로 빼돌리는 정황을 포착했다. 그 증거들은 모두 파편적이었지만 진우의 눈에는 명확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막노동 현장에서 만났던 김씨 아저씨는 진우의 사정을 듣고 그를 돕겠다고 자처했다. 김씨 아저씨는 과거 건축가 시절 재개발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박 부회장 측의 비리를 직접 목격했던 경험이 있었다. 그는 진우에게 박 부회장의 은밀한 자금 흐름과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에 대한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다. 진우 씨, 저도 저런 인간들 때문에 모든 걸 잃었소. 이번 기회에 뿌리 뽑아야지. 김씨 아저씨의 말에는 정의감이 불타올랐다. 진우는 또한 대리운전을 하며 만났던 젊은 해커인 민수에게도 연락을 취했다. 민수는 과거 진우에게 무시당했던 기억이 있었지만 진우의 달라진 모습과 진심 어린 태도에 감동하여 그를 돕기로 했다. 민수는 박 부회장의 온라인 거래 내역과 비밀 메신저 기록을 추적하여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다. 특히 박 부회장이 해외 조세 피난처에 은닉한 비자금 계좌와 관련된 정보는 진우의 계획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증거 수집 과정은 위험천만했다. 진우는 몇 번이나 박 부회장의 신복들에게 미행당하고 위협을 받았다. 그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의 복잡한 골목을 누비며 위기를 모면했다. 한 번은 그의 고시원방에 괴한이 침입하여 그의 노트북을 부수려 했지만 진우는 재빨리 USB에 모든 자료를 백업해 두어 위기를 넘겼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압박감도 극심했다. 그는 잠시라도 방심하면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싸움이 개인적인 복수를 넘어선 더 큰 정의를 위한 것임을 직감하고 있었다. 김민준 회장은 그림자처럼 진우를 주시하고 있었다. 그는 진우가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간접적인 도움을 주었다. 익명의 제보를 통해 진우에게 필요한 정보를 흘리거나 박 부회장의 움직임을 미리 감지하여 진우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치했다. 진우는 알지 못했지만 그의 뒤에는 김민준이라는 거대한 방패가 존재하고 있었다. 김민준은 진우가 스스로의 힘으로 진실을 마주하기를 원했지만 동시에 그가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도록 은밀하게 보호하고 있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한 진우는 마침내 이준호 회장을 찾아갔다. 회장실의 분위기는 여전히 무거웠다. 이준호 회장은 초췌한 얼굴로 진우를 맞이했다. 진우야, 네가 무슨 수로 이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거냐? 이젠 정말 끝인 것 같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배어 있었다. 아버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제가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진우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빛은 이전에 없던 강인함으로 빛나고 있었다. 진우는 준비해 온 자료들을 이준호 회장의 앞에 내밀었다. 박찬영 부회장의 비리 증거, 15년 전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의 비리 관련 문서들, 그리고 김민준 회장과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추론까지. 이준호 회장은 자료를 읽어 내려갈수록 얼굴이 점점 더 굳어졌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 박 부회장이 말도 안 돼. 그리고 김민준, 그가 살아있었다니. 그가 우리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었나. 이 회장은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김민준이 이미 오래전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리고 박 부회장이 자신의 충복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김민준 회장님은 복수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JK그룹의 뿌리 깊은 비리를 정화하고 제가 진정한 리더로 성장하기를 바라십니다. 15년 전 그 비리에 아버지는 이용당하셨던 것입니다. 박 부회장이 모든 것을 조작하고 은폐해 왔습니다.
그는 그룹의 위기를 이용해 아버지를 몰아내고 JK그룹을 차지하려 했습니다. 진우는 차분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다. 이준호 회장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믿기지 않는 배신감,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 그리고 아들에 대한 미안함. 그는 자신이 믿었던 최측근에게 배신당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자신의 아들 한때 그토록 한심하게 여겼던 진우가 이 모든 진실을 밝혀냈다는 사실이었다. 진우야, 네가 이 모든 것을 알아낸 것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이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의 눈에는 아들에 대한 경이로움과 자부심이 교차했다. 세상 바닥에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돈과 지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요. 사람을 믿고 겸손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정의가 무엇인지도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깨달음이 담겨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었다. 이준호 회장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아들을 믿기로 했다. 좋다, 진우야. 네 말을 믿겠다.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해라. JK그룹의 모든 권한을 너에게 위임하겠다. 그리고 박 부회장을 당장 해임하고 모든 비리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나도 법의 심판을 받겠다. 그의 목소리에는 비장함이 묻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과거를 인정하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아버지의 변화에 감격했다. 그는 아버지가 비로소 자신의 오만함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닙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지난 15년 동안 침묵하셨던 그 비리를 스스로 인정하고 사죄하신다면 JK그룹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박 부회장은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진우의 눈빛에는 뜨거운 불꽃이 타올랐다. 그는 이제 단순한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정의를 위해 싸우는 전사였다. 진우는 곧바로 박 부회장과의 정면 승부를 준비했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박 부회장의 모든 비리 증거들을 공개할 계획을 세웠다. 박 부회장은 진우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미리 방해 공작을 펼쳤다. 언론을 통해 진우의 사생활을 폭로하려 했고 이사회 멤버들에게 압력을 가해 진우의 해임을 시도했다. JK그룹 내부에서는 진우를 지지하는 세력과 박 부회장을 옹호하는 세력 사이에 치열한 권력 다툼이 벌어졌다. 위기의 순간 김민준 회장이 또 다른 움직임을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JK그룹의 막대한 주식을 진우에게 위임했다. 이는 이준호 회장의 지분과 합쳐져 진우가 이사회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또한 김민준은 자신이 과거에 설립했던 재단을 통해 JK그룹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 소식은 JK그룹의 주가를 급등시켰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시켰다. 김민준은 말없이 진우의 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결정적인 이사회 날, 박 부회장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에 들어섰다. 그는 진우가 자신을 상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나 진우의 얼굴에는 어떠한 동요도 없었다. 그는 차분하고 당당하게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기 시작했다. 박 부회장의 비자금 내역, 15년 전 비리 관련 문건, 그리고 그가 JK그룹을 장악하려 했던 음모의 증거들. 진우의 논리정연한 설명과 강력한 증거들은 회의실을 충격에 빠뜨렸다. 박 부회장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고 그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박찬영 부회장님, 이 모든 증거에 대해 해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15년 전 아버지와 김민준 회장님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JK그룹을 위험에 빠뜨린 것에 대해 사죄하십시오. 진우의 목소리는 회의실에 울려 퍼졌다.
그의 눈빛은 박 부회장을 꿰뚫는 듯 날카로웠다. 박 부회장은 당황하며 발뺌하려 했지만 진우는 모든 반박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그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결국 박 부회장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무너져 내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회의실에는 침묵이 흘렀다. 진우는 자신의 손으로 JK그룹의 오랜 그림자를 걷어낸 것이다. 그는 자신의 강인함과 지혜를 증명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한 기업의 문제를 해결한 것을 넘어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승리였다. 그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리더로 거듭났다. 서울의 아침은 맑고 상쾌했다. 지난밤의 폭풍 같았던 이사회는 JK그룹의 새로운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이진우는 이제 더 이상 오만하고 철없는 재벌 2세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그룹의 어두운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미래를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고뇌와 노고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고 확신에 차 있었다. 박찬영 부회장은 모든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그의 비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JK그룹은 대대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투명 경영 시스템을 도입하고 내부 윤리 규정을 강화했으며 과거의 모든 비리들을 공개하고 사죄했다. 이준호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아들 진우와 함께 지난 15년 전의 비리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후회와 함께 아들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대중은 JK그룹의 변화에 놀라움을 표했지만 진심 어린 사죄와 진우의 강력한 개혁 의지에 조금씩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진우는 회장 대행으로서 그룹의 재건을 진두지휘했다. 그는 재벌 2세 시절의 지식과 경험의 밑바닥 생활에서 얻은 통찰력과 겸손함을 더해 그룹을 이끌었다. 그는 단순히 이윤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직원들의 복지를 우선시하는 경영 철학을 펼쳤다. 막노동 현장에서 만났던 김씨 아저씨와 해커 민수를 그룹의 자문위원으로 초빙하여 그들의 현장 경험과 실질적인 조언을 경영에 반영했다. 이는 그룹 내부에서도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여졌고 직원들은 진우의 진정성에 감동했다. JK그룹의 변화는 눈에 띄게 나타났다. 과거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윤리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주가는 서서히 회복되었고 투자자들의 신뢰도 되찾았다. 진우는 밤낮 없이 뛰었다. 그의 열정은 그룹 전체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모든 직원들은 새로운 희망을 품고 움직였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그룹의 신규 사회 공원 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달동네의 낡은 건물들을 허물고 그 자리에 청년들을 위한 자립형 주거, 단지를 짓는 프로젝트였다. 그는 직접 삽을 들고 흙을 파며 직원들과 함께 구슬땀을 흘렸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그는 비로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때 그의 옆으로 누군가 다가왔다. 진우가 고개를 돌리자 김민준 회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노숙자 행색을 하지 않았다. 깔끔한 캐주얼 차림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깊고 통찰력 있었다. 이진우 본부장 아니 이제는 회장 대행이라고 불러야겠군. 제법 자세가 나오는군.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만족감과 함께 옅은 유머가 섞여 있었다. 진우는 김민준을 보자마자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다.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존경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이제 김민준을 자신의 인생을 바꿔놓은 진정한 스승이자 조력자로 여기고 있었다. 김민준은 진우의 어깨를 두드렸다. 고생 많았다. 자네는 스스로의 힘으로 진정한 가치를 찾아냈어. 돈과 지위가 아닌 사람을 향한 진심과 겸손함.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용기. 자네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났네.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가르침 덕분입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물을 뿌리셨던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우는 그날의 기억을 떠올리며 씁쓸하게 웃었다. 김민주는 조용히 웃었다. 물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지. 더러운 것을 씻어내고 새로운 생명을 싹트이우기도 하니까. 자네는 그 물을 통해 자신의 오만함을 씻어냈고 새로운 삶의 씨앗을 뿌린 것이다. 그의 말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나란히 서서 공사 현장을 바라보았다. 땀 흘려 일하는 직원들의 모습, 희망을 품고 지어지는 건물들. 이 모든 것이 진우의 변화가 만들어낸 결과였다. 회장님, 앞으로 JK그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진우는 김민준에게 조언을 구했다. 김민준은 먼 산을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이제 다시 세상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자네가 보여준 변화로 충분하다. 앞으로 JK그룹은 자네의 손에 달렸다. 다만 한 가지 명심하게. 겸손함을 잃지 말고 늘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돌아보게. 그리고 진정한 분은 돈이 아니라 사람들의 신뢰와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그의 말을 마지막으로 김민주는 진우의 어깨를 다시 한번 두드린 후 말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진우는 그를 붙잡으려 했지만 김민주는 이미 멀리 사라지고 있었다. 그는 마치 처음 나타났던 것처럼 다시 그림자처럼 사라져버렸다. 진우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이제 그는 진정으로 혼자였다. 그러나 더 이상 외롭거나 두렵지 않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김민준이 남긴 가르침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향한 강한 열정이 가득했다. 진우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다시 삽을 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성공에 대한 만족감이나 지위에 대한 자만심이 아닌 진정한 의미를 찾은 자의 평화로운 미소였다. 그는 더 이상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찾은 가치를 바탕으로 진정으로 옳은 길을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JK그룹의 미래는 이제 그에게 달려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짐을 기꺼이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때 하찮게 여겼던 한 노숙자에게서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르침을 얻었다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재벌 2세의 몰락과 재기가 아닌 한 인간의 영혼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으로 기억될 것이다.